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캠프의 대표 배양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의 문서 중심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경에서 다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업의 비즈니스의 연속성이죠.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경에 오기 전까지는 사무실 근무를 하다가 재택근무, 그리고 또 원격에서 근무를 한다 해서 원격근무.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해서 2일은 사무실에 또는 3일은 원격근무를 하는 이렇게 어떤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었죠.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시간, 공간과 시간이 같거나 또는 분리됐을 때 동시에 또는 다르게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가트너에서는 그 디지털 작업자들이 5가지의 어떤 선호사항들,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져서 일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 협업하는 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이런 5가지의 어떤 디지털 작업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사스 기반의 업무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또는 세일즈포스라든지 줌 이런 화상회의 같은 솔루션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하이브리드 워크를 이제 가능하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보안은 이제 경계 보안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전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경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경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 원격근무하고 사스 기반의 업무 도구, 협업 도구가 있고 또 IT 시스템 자체도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이제 경계가 사라졌죠. 기존의 그 경계 기반의 보안들이 어찌 보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 공간 도구 시스템들이 전부 다 경계 없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의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문서들이 산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곳에는 문서가 갑니다. 사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그 자료의 제목 자체가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인데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센트릭 시큐리티라고 하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요. 근데 저희가 왜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때는 사실 집에 문서는 갖고 가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집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원격 근무하기 위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집에 설치해 주세요.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재된,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사람이 업무하는 모든 곳에는 이제 문서가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 또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는 문서 중심의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서 중심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안 이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보안 이슈들도 있지만은 좀 새롭게 좀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가 문서가 다양한 곳에 산재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해야 될 또 컴플라이언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안의 어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과 소통은 또 저해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정보 주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준수를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서 라이프 사이클,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변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서들을 전부 다 중요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감 정보를 식별하고 또 그들의 어떤 관리를 또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 산재된 문서들이 어디에 유통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그 산재된 문서 중심 보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정보 주권을 확보하고자 했을 때 정보 주권의 이슈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클라우드에는 이아스, 파스, 사스가 있는데 이아스, 파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대략 어느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압니다. 어떤 아마존 AWS의 어떤 리전 안에
어떤 뭐 EC2를 쓰고 어떤 스토리지를 써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한다 이거 알게 되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 클라우드에서의 공동 보안 책임 모델에 의하면 데이터는 사용자가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데이터가 사스를 쓸 때의 데이터는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그 GDPR 같은 데서 이제 가이드하기는 클라우드 상에 개인 정보를 저장을 할 때는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그 암호화된 키를 관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즉 개인 정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암호 키를 폐기하면은 그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폐기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우드에서의 정보 락인 이슈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떤 숨은 의도들인데요. 하지만 또 고객의 니즈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놓게 저장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곳으로 다른 서비스로 빨리 이동할 수 없도록 락인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에도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야지만이 웹 오피스를 쓸 수가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만 문서를 저장해야지 구글 덕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락인이 돼서 다른 곳에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고객의 경우에는 사실 고객은 자기의 중요한 정보 자기 갖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욕심이겠죠.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어떤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준수 및 대응인데 우리나라에 각종 법률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라든지 연구자료 보호들이 나왔는데 이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저장을 해라 어떻게 사용해라라는 가이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에서도 그 비밀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 고객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주권을 회복하느냐의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OK, Bring Your Own Key. 그러니까 키는 당신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에 쓸 때는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게 Bring Your Own Key고요. Hold Your Own Key는 복사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리퀘스트를 하면은 샌드를 해주는 키를 줘야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더블키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키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개의 키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여기서 이런 모든 방법들의 어떤 문제점은 보안을 아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암호화 키랑 암호화 데이터가 동시에 한 군데 같이 갖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보안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고객사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BYOK, HYOK, 뭐 DK, 더블키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여기 이 단어들에서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Leave your own data. 데이터는 놔둬라. 키는 당신이 뭐 복사를 하든 가지고 있던 키를 두 가지를 하든 두 개, 세 개를 쓰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데이터는 놔두라는 거죠. 락인을 시켜놓고 그걸 암호화해서 키는 또 필요할 때마다 달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 뷰에서 본다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hold your own data.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유어가 아니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our죠. hold our own data고 또 더 나아가서는 hold our own data and key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정보 주권을 얻으려면은 hold our own data and key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것인가? 정보와 암호 키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 저장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만 클라우드에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제공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팀즈를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즘 그 하이브리드 워크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팀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이런 협업 기능이죠. 팀 기능, 채널, 채팅, 뭐 화상회의, 게시판, 위키 기능들이고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는 사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뭐 뒤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소프트캠프에서 제공하는 실드라이브의 엣지 서버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로컬 스토리지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면서도 팀즈의 어떤 협업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보안 기능과 편의성 기능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와 키를 관리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만 그 파일을 제공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도큐멘트를, 문서를 사용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환경에서의 생성, 편집, 유통, 폐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는 일단 문서 자체도 웹 문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 위키라든지 웹 오피스라든지, 그러니까 파일 단위의 어떤 그 문서가 아니라 파일이 없는 형태의 문서도 있고요. 또 편집도 옛날에는, 기존에는 혼자 편집을 했다면은 지금은 뭐 공동 편집을 하고, 또 그 유통을 할 때도 옛날에는 꼭 그 파일을 갖다가 그 첨부해서 유통을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 기반으로 URL만 전달해서 유통을 하고, 그다음 폐기가 또 문제죠. 기존에는 딜리트를 하거나 뭐 완벽 삭제를 하면 되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폐기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그 보안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는 먼저 생성과 동시에 식별을 하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서를 다 관리하고 힘들게 그 등급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서를 등급화해서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영업비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암호화 유출 방지라든지 사용 권한 접근 제어를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 중요한 안전하고 원활한 협업을 이루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끝으로 전체 산재된 문서들이 어떤 그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대응 전략이 기존에 어찌 보면은 저희 회사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서 보안 제품을 그 온프리미스용을 지금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해왔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바뀜으로써 저희 문서 보안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기존 제품인 그 도큐멘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로컬 문서를 암호화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 DRM은 이제 클라우드 DRM, 클라우드에 올라간 문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서비스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 드라이브라고 해서 저희가 이건 좀 새로운 개념인데,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만 파일을 클라우드 사용자, 서비스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스토리지 보안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제품입니다. 실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안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서의 그 분류 및 유통 가시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의 문서 중심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리스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문서보안 6.0입니다. 5.0이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6.0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기능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DRM인 MIP, 뭐 AIP,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또는 뭐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과 저희 그 소프트캠프 도큐멘트 시큐리티의 보안 문서를 자동으로 호환하고 변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게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생각할 때는 사실 설치형 오피스일 때의 암복화는 저희가 뭐 악명 높은 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API 훅을 통해서 암호화 복화를 수행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정식 클라우드, 웹 오피스에서도 지원이 되는 클라우드 DRM인 MIP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서 같이 저희 도큐멘트 시큐리티 6.0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그리고 저희 그 기존의 로컬 DRM과 클라우드 DRM인 MIP랑 같이 자동으로 호환하게끔 하는 기능이 핵심적으로 이번에 6.0에 저희가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뭐 소프트캠프는 문서 보안을 그럼 뭐 기능을 포기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는 그 뭐 문서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제어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문서 보안은 어떤 그 문서에 대한 보안을 총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구현하고,
그들 간의 어떤 그 관리를 해줄 수, 보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버먼트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아 같은 어떤 자동화된 어떤 API를 지원을 하고요. 또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기 위한 컨테이너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존의 서비스 링커를 컨테이너 링커 환경으로 해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뭐 윈도우즈 11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지원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DRM입니다. 이 클라우드 DRM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IP랑 우리 그 MIP를 이용해 가지고 보안을 구현을 해내는 그런 D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엔드포인트 DRM, 저희 우리 문서 소프트캠프의 문서 보안으로 문서가 암호화된 파일을 뭐 팀즈에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업로드 한다든지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 DRM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거기에 매핑이 되어 있는 MIP 레이블을 붙여주고 변환을 시켜줌으로써 굉장히 그 연속적인 보안을 실현하는 거죠. 굳이 예를 들어서 뭐 팀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문서를 해제를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다시 또 MIP를 거는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이 없이 사용자나 관리자나 전부 다 편하게 쉽게 전혀 투명하게 보안을 유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실 드라이브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저희는 그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의미 자체는 저희 자체가 이 서비스 자체가 스토리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시면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드롭박스, 뭐 아마존 S3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저장을 할 때 실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 파일명은 난독화하고 파일의 내용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함으로써 팀즈도 예를 들어 팀즈라든지 뭐 구글 뭐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자동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자체도 뭐 메인터넌스를 하면서도 볼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락박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브로커의 그 사내 고객사의 서버 환경에다가 고객사의 온프리미스 환경에 엣지 서버를 두게 되면은 나스라든지 사내 클라우드라든지 사내 어떤 스토리지 샌에 연결이 돼서 내 외부의 클라우드 저장소가 아니라 로컬 저장소를 또 쓸 수가 있게 됨으로써 굉장히 좀 보안성도 높이고 정보 주권도 찾을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상에 저장을 해서는 안 되는 뭐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로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어떤 뭐 협업 도구들 팀즈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드 쉐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그 보안 공유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구글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형태로 제공을 하면은 고객들한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가입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또 큰 어떤 좀 불편일 수도 있고 약간 강요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와 다르게 이제 별도의 고객사만의 어떤 그 외부 외부 사용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유의 어떤 인증 절차들 뭐 우리나라 뭐 패스를 한다든지 문자 뭐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서의 등급 관리 및 이제 가시성 확보인데요. 어찌 보면은 그 산재된 문서들 자체가 굉장히 문서들도 많고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 문서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등급을 정해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문서 보안에도 등급이 있고요. 등급 정책이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MIP에도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등급 비슷한 어떤 레이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또 따로 등급 관리를 만든 이유 자체는 이 DRM 계열에는 이 등급 자체가 문서의 사용 권한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권한이 다르고 사용 접근자가 다르고 그러면 때마다 레이블이라든지 등급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경영기획
쪽에서의 1등급은 경영기획만 봐야 되겠죠. 그럼 경영기획 1등급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1등급이라고 해서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이게 사용 권한과 그다음에 그냥 등급 관리 이거는 몇 등급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시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관리도 편하고 사용자들한테도 더 어떤 경각심을 더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등급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새로 마련을 했고요. 그 더불어서 문서가 유통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성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워드 같은 파일에 저희가 만약에 이 등급 관리 서비스인 인포니지를 통해서 등급을 이건 대비 문서다라고 선정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열람을 할 때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창이 떠서 동의를 눌러야지만 이 문서를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동의를 누른 어떤 문서에 대해 또 어떤 사용자가 동의를 눌렀다라는 거를 저희가 로그로 다 남겨놓음으로써 나중에 그 어떤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관리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고 났더니 굉장히 이게 좀 막강한 게, 그동안에 이제 문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암호화해서 유출 방지하는 그 파일 자체가 유출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게끔 하는 유출 방지였다, 그 파일의 유출 방지였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용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 파일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 정보를 구두상으로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관리라든지 국가 핵심 기술 관리라든지 뭐 연구자료 보안에서도 반드시 어떤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급별로 또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유통이 되는 어떤 가시성과 그다음에 통계들을 내 가지고 사용자별로 지금 저희가 또 조금 더 요거는 이제 더 개발을 해서 출시할 예정인데,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한테 문서를 보내줄 때 이 중간에 지금 이 그림에서 없는데 향후에는 그 중간에 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보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유하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함으로써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서를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직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자가 설정한 그 주기에 따라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별로 그 사용자한테 동의를 한 파일들의 리스트를 메일로 보여줌으로써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부 다 그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호법에 의해서 그 영업 비밀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관리적인 요소들을 저희 서비스에서 자동화시켜주고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뭐 보안 관리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요즘 뭐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가장 많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했을 때를 좀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엔드포인트 DRM이 우리 소프트캠프 더큐멘트 시큐리티 또는 뭐 타사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엔드포인트 DRM하고 클라우드까지 지원하는 MIP DRM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영업 비밀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핵심 기술들은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팀즈의 화상회의라든지 게시판 채팅 기능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이 전략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왼편에는 이제 네 가지 시스템들인데요. 기존의 서버라든지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엣지 서버가 있어가지고 로컬에 있는 회사에 있는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컨테이너 링커라든지 서비스 링커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서 암호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팀즈를 통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해서 파일은 암호화라든지 난독화를 해주고, 뭐 채팅이나 게시판에 올라간 것들은 실 DRM을 통해서 MIP 레이블을 자동으로 적용해주고, 보안 관리자나 사용자들은 실드 쉐어를 통해서 안전하게 외부 게스트한테, 외부 협업 사용자들한테 파일을 전송해주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용자는
그 특별하게 이게 어떤 DRM이다, MIP다, 또는 뭐 소프트캠프의 DRM이다, 어떤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인지할 필요 없으면서도 자유롭게 클라우드의 협업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보안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뭐 엔드포인트 DRM이라든지 MIP, 뭐 클라우드 DRM의 어떤 정책 자체를 일원화돼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전체 어떤 그 경계 없이 흩어져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추적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국내 굉장히 까다로운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문서 등급에 따라서 또 영업 비밀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굉장히 걸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전체적인 그 저희 소프트캠프의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플랫폼 로드맵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그 가장 뭐 로그 관리해서 추적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인증 및 권한 관리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통해서 외부의 사용자들에게 어떤 공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에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뭐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랑 협업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추적하고 관리하고 DRM,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를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로컬 스토리지를 연결해주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제품을 계속 지금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콕 집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즘 이제 기업 고객분들 뭐 많이들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뛰어난 협업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또 스스로가 보안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한 보안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허들들이 존재하는데, 뭐 첫 번째가 이제 정보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보안 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다가 상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보안을 하면서도 또 협업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허들이 있는데, 우리 저희 소프트캠프에 오늘 소개해드린 뭐 실드 DRM, 실드 드라이브, 실드 쉐어, 인포 리니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은 고객분들이 또 보다 편안하게 그 안전하게 협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보안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그 애저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서비스가 저희가 실드 드라이브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강화해서 지금 그 ISV에 지금 등록 심사 중에 있고, 이게 등록이 돼서 잘 되면은 이제 같이 그 코세일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그 오늘 설명드린 그 더큐멘트 센트릭 시큐리티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의 문서 중심의 보안 쪽에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문서들 또는 링크들을 보완해주는 메일에 대해서 방어해주는 실덱스 메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리모트 브라우저라고 해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한 아이솔레이션 격리, 웹 격리라고 하죠. 그래서 안전한 웹 서핑 환경을 제공하는 리모트 브라우저.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할 때 사내 시스템, 사내 PC에 굉장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드 게이트 서비스.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는 그 문서를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고 관리해 주는 부분들, 또 한쪽은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이런 서비스와 솔루션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소프트캠프의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의 문서 중심의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보다 많은 그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체험이라든지 데모 지원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POC를 한다시거나 아니면 뭐 체험을 해보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